네, 안녕하십니까. 전기기능사, 전기기기, 필기 보겠습니다. 전기기능사 필기의 전기기기 중에서 동기기 파트를 제가 문제를 한번 뽑아왔거든요. 이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단락비가 1.2라고 합니다. 단락비가 우리 KS는 공식을 좀 적어볼게요. 단락비 공식. 단락비 KS는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다 라고 쓰죠. 이것도 뭐랑 같았냐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분의 100과 같다 라고 썼죠. 근데 여기서 자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구하시오 라는 거니까요, 결국엔 요거랑 자리 바꾸시면 되겠죠. 그러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단락비 KS분의 100과 같다. 여기서 단락비가 1.2라고 했으니까요, 1.2분의 100 그러면 약 83% 정도 되겠죠. 83.3333 나올 겁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겠고요.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 속도가 3600rpm이고요. 주파수가 60Hz라고 합니다. 동기 속도는 우리 NS라 쓰죠. 주파수는 F를 쓰고, 자, 극수를 물었습니다. 극수 P. 자, 동기 속도 공식 NS는 P분의 120F라는 공식을 사용하죠. 그대로 넣어보시면 지금 극수를 물어봤죠? 아니, 극수를 물어봤으니까 자리 바꿔보시면 되겠죠. 잠시만요. 이거 다시 써볼게요. 여기서 요거 두 개 자리 바꾸시면, 자, 극수 P는 NS분의 120F다라는 거죠. 여기서 NS 자리는 3600이 되겠고요. 얘는 주파수 60이니까 2극이 되겠다라는 거죠.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난조 방지와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난조 방지와 관계없는 것은 보겠습니다. 자, 제동건선이 가장 유효한 난조 방지에 대한 대책이고, 전기자 저항이 작을수록 난조 방지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축세류는 플라이 휠 효과라고 해서, 휠 효과, 이게 관성 모멘트를 증대시킵니다. 관성의 모멘트를 증대시킨다. 그래서 난조 방지도 이 세 놈은 난조 방지랑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조속기의 감도를 예민하게 한다. 이 조속기는 속도를 조정해 주는 건데, 얘가 감도가 예민하게 되면 난조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기의 감도는 적당하게 유지해라 라는 내용이 좀 존재하는데, 그냥 암기성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정답.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발 단락 전류는, 이게 돌발 단락 전류가 발생됐을 때는 굉장히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동기 임피던스 ZS는 전기자 저항 RA에다가 플러스 J, 동기 리액턴스입니다. 자, 근데 동기 리액턴스 안에는 누설 리액턴스와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존재하는데요. 지금 돌발 단락 전류가 발생했을 때는 전기자 반작용이 없으니까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동기 리액턴스 안에는 누설 리액턴스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답은 누설 리액턴스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극 1200rpm의 동기발전기로 병렬운전하는 극수 4극짜리의 교류발전기의 회전수는 몇 rpm일까요? 라는 문제인데, 일단 병렬운전 조건 중에서 뭐가 있냐면 크위 주파상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크위 주파상, 이게 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상회전 방향이 같을 것, 이게 이제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 교류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이 되는데요. 여기서 주파수가 무조건 같다라는 조건을 전제하로 들어갈 거예요. 이거 좀 지우고요. 그러니까 자, 6극짜리 1200rpm 동기발전기를 자, A발전기라고 부르고, 자, 극수 4극짜리 발전기를 제가 B발전기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A 발전기에서 주파수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아까 선생님 동기속도 공식에서 여기 좀 지워서 활용을 좀 해볼게요. 여기에 좀 공간이 좀 있으니까 자 우리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다. P는 극수고 F는 주파수죠. 그럼 여기서 우리 주파수를 구해보시면 주파수 F는 120분의 NS 곱하기 P가 되겠다. 그러면 자 120분의 얘가 6극에다가 1200이니까 1200 곱하기 6극 하시면 60Hz예요. 60Hz. 그러면 요 A 발전기 60Hz를 만들었죠? 만든 게 아니라 만드는 건 맞죠? 60Hz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이때 극수 4극짜리도 주파수 당연히 60Hz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60Hz를. 그러면 자 이때 얘는 NS는 P분의 120F니까 얘가 이번 4분의 120 곱하기 60 하시면 1800 RPM이 되겠다라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6번 문제. 동기전동기의 용도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동기전동기는 정속도를 가지고 있는 부하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사용하게 되죠. 정속도를 요구하는 부하에서 대표적으로 분쇄기, 압축기, 송풍기. 자, 그래서 크레인은 정답이 아닙니다. 크레인은 보통 우리 직류기에서 직관 전동기 여기서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4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용도가 아닙니다. 자, 7번. 다음 중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누굽니까? 동기전동기죠. 동기전동기를 자 동기 조상기라고도 사용하는데 조상기라고도 쓰는데 자, 이 동기조상기의 역할이 역률 개선 목적이 있습니다. 역률 개선 목적이 있다. 그러면 얘는 역률이 항상 1로 운전이 가능하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8번 동기전동기를 자체기동법으로 기동시킬 때 계좌회로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계좌회로는 개방 상태로 두시면은 이제 계좌회로 코일이 많이 감겨 있는데 계좌 코일에 높은 기전력이 발생됩니다. 고전압이 발생된다. 이렇게 써요. 여기에 계좌회로에 고전압이 유기된다. 개방 시 그러면은 고전압이 유기되면 절연이 파괴 위험이 있다. 그래서 계좌회로는 무조건 단락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얘가 개방이 돼버리면 고전압이 유기돼서 절연이 파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다 단락시킨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9번. 4극인 동기전동기가 1800rpm으로 회전할 때 전원 주파수는 몇 헤르츠인가? 전원 주파수 F를 구하라는 거니까요. 아까 말했던 여기다 써볼게요. NS는 P분의 120F다. 여기서 주파수 F를 구하라는 거니까요. 120분의 NS 곱하기 P가 되겠다. 그러면 자 120분의 NS가 1800 곱하기 극수가 4극이니까요. 60Hz다. 2번이 정답입니다. 대부분 시험 문제가 우리나라 상용 주파수가 60Hz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거의 정말 안 나옵니다. 정말 안 나와요. 그지 나와봤자 이제 50 아니면 60에서 많이 출제가 되니까 혹시라도 내가 암기가 좀 잘 안 돼가지고 문제를 찍어야 된다 그러면은 70이랑 80은 보지 마시고 50 아니면 60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도 60을 가장 많이 주기도 합니다. 자 10번 문제. 회전 계좌형인 동기전동기의 고정자인 전기자 부분도 회전자 주위를 회전할 수 있도록 이중 베어링 구조. 이거는 암기성 문제입니다. 선생님 그냥 요거 이중 베어링 구조라는 요 키워드가 나오면요 그냥 초동기 전동기를 골라주시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만약 나온다면 그냥 초동기 전동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 이제 슈퍼 싱크로너스 모터라고 해서 초동기 전동기인데 뭐 크게 뭐 또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정답만 암기하는 문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두 대의 동기발전기가 병렬운전하고 있을 때 무효 횡류가 흐르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무효순환 전류가 발생됐을 때는 저 기전력의 크기의 차가 있었을 때 생기는 거죠. 기전력의 크기 차가 있을 때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다. 그럼 위상의 차가 있을 때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유효순환 전류가 흐르죠. 유효순환 전류가 흐른다. 얘를 유효 횡류라고도 부르죠.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무효니까요. 4번이고 위상은 유효입니다. 꼭 좀 매칭해서 암기해 주시고요. 자,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비돌극형 동기발전기의 단자전압을 V, 유기기전력을 E, 동기리액턴스를 XS, 자, 부하각을 델타라고 한다면 한상의 출력은 무엇일까요? 공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선생님들한테 벡터들을 그리는 건 조금 좀 시간 낭비인 것 같고요. 이거 좀 암기하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암기하는 거는 그냥 약간 이 비돌극형 동기발전기의 한상의 출력, 한상 출력을 물어봤으니까 이건 저는 그냥 사실 이렇게 외웠거든요. 이거 공식이 정답이 3번인데 그냥 요것만 좀 봅니다. EV 사인 요것만 봐요. 저는 EV 싼 놈 있잖아요. EV 싼 놈들이 있어요. EV 사인 요것만 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E 제곱도 아니고 V 제곱도 아니고 코사인도 아닌 거예요. EV 싼 놈들만 찾으세요. EV 싼 놈들만 찾으셔라. 그러면은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요게 한상 출력이거든요. 한상 출력이니까 이거 좀 지우고 만약에 3상 출력을 물어본다 그럼 여기 앞에다 3만 곱하면 됩니다. 네, 자 13번 문제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자 교류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는 철심이 포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동기 임피던스 ZS는 전기자 저항 RA에다가 동기 리액턴스를 합한 값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기 리액턴스랑 전기자 저항이랑 비교했을 때 동기 리액턴스가 훨씬 크거든요. 얘는 워낙 무시할 정도로 작다 해서 그냥 무시해도 되고요. 그리고 자 여기 동기 리액턴스 안에 내부에는 자 무슨 성분이 또 있냐? 동기 리액턴스 안에는 누설 리액턴스가 있고요. 누설 리액턴스도 있고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도 있어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있는데 사실 이 중에서 대부분 제일 큰 성분은 또 누설입니다. 누설 리액턴스가 가장 크거든요. 자, 이 누설 리액턴스는 XL이라고 쓰죠. 네, XL이라고 쓴 녀석을 얘를 저항으로 바꿔보면 오메가 L로써 표현합니다. 오메가 L. 오메가 L이면은 결국엔 뭐죠? L이 인덕턴스죠. 자, 인덕턴스니까 얘를 이제 각 주파수로 나타내면 2파이 FL로 쓰죠. 2파이 FL. 2파이 FL. 결국엔 누설 리액턴스라는 녀석은 임피던스를 먼저 쓸게요. 임피던스는 누설 리액턴스에 비례하겠죠. 결국엔 다시 좀 예쁘게. 자, 누설 리액턴스에 비례하겠다. 누설 리액턴스는 뭐에 비례합니까? 인덕턴스 L에 비례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철심이 포화했을 때 이 L이 어떻게 되겠냐라고 보실 건데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냥 우리 기전력 공식에서 Li는 N파이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인덕턴스 L의 전류 곱한 값이 권선수에다가 자속의 양과 곱한 값이랑 같다. 그럼 여기서 L이라는 녀석을 한번 제가 표현해 볼게요. L은 그러면 자 I분의 N파이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자속도 증가하죠? 그럼 전류 증가하고 자속이 증가하면 얘는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일정해집니다. 일정. 그럼 얘는 변함이 없어요. 그쵸? 인덕턴스 L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전류를 여기서 더 증가시켰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때 자속이 포화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포화가 됐어 이제. 포화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일정해졌다라는 얘기예요. 일정해졌다. 그러면 이제 요 인덕턴스 L과 요 전류와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가 되니까요. 얘가 포화하고 나서 일정해지면 그때부터는 전류가 증가됐을 때 인덕턴스 L은 감소하게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인덕턴스 L이 이렇게 감소가 됐다는 것은 누설 리액턴스도 줄어들고 결국엔 동기 임피던스도 줄어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심이 포화하면 임피던스는 감소한다가 정답이에요.
감소한다. 이거 그냥 암기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여기 암기. 이 문제 나오면 철심이 포화했다? 그러면 임피던스는 감소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비가 큰 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계가 소형이다. 단락비가 큰 기계는 대형입니다. 대형. 2번, 안정도가 높다. 이게 정답이죠. 안정도가 높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전압 변동률이 작습니다. 작다. 전기자 반작용 작습니다. 작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니까 아마 이 정도는 선생님이 충분히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 A와 B의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 중에 자, A기의 부하 분담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A기의 부하 분담을 크게 했다는 소리는 결국엔 뭐 부하 전류를 증가시키겠다는 얘기죠. 부하를 더 많이 분담할 수 있겠다라는 거니까 A기의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속도를 증가시켜서 부하 분담, 출력을 좀 세게 합니다. 계좌를 바꾸면 안 됩니다. 계좌를 바꾸면은 기전력에 위상차가 생겨요. 위상차가 아니라 기전력의 크기가 생겨요. 달라져요. 기전력의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무효순환 전류가 발생합니다. 무효순환 전류.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자, 다음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동기 전동기의 자기기동에서 계좌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봤던 거죠? 개방했을 때 고전압 유도에 의한 절연 파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3번이 정답이겠고요. 다음 17번. 동기 전동기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이다. 공급 전압에 대한 앞선 전류의 전기자 반작용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거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암기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어떻게 암기하라고 하냐면 이 발전기에서는 이렇게 암기를 좀 해주시고 발전기에서 앞선 전류다 또는 뭐 뒤진 전류다. 그러면 앞선 전류일 때 나타나는 전기자 반작용은 증자작용이 일어나고요. 뒤진 전류니까 지상 전류죠. 그러면 얘는 이제 진상 전류고요. 그래서 얘는 진상 전류고 얘는 지상 전류죠. 그럼 뒤진 감자 이렇게 좀 암기를 좀 이제 많이 하시라고 알려드리는데 여기서 동기 발전기입니다. 이거 자 동기 발전기에서는 앞선 증자 뒤진 감자 이렇게 좀 암기를 좀 말씀드려요. 근데 이 문제를 보시면 앞선 전류라고 나와가지고 저희 선생님들 저희 수강생분들도 이렇게 좀 많이 실수를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앞선 증자 뒤진 감자라고 암기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앞선 그럼 앞선 증자 아닙니까? 하고 2번 누르시는데 이건 앞에 분명히 전동기라고 나와 있어요. 전동기는 반대입니다. 발전기와 반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앞선 감자가 되겠죠. 앞선 원래 발전기에서 앞선 증자인데 전동기에서는 앞선 감자가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이 정답. 자 18번. 동기 임피던스가 5옴인 두 대의 삼성 동기발전기의 유도기 전력에 100V의 전압 차이가 있다면 무효순환 전류는 얼마일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 발전기가 이렇게 있고요. 자, B 발전기가 이렇게 있다 봅시다. 자, 이렇게 병렬로 운전하고 있대요. 자, 여기 부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부하예요. 그럼 이렇게 있었을 때 A 발전기의 임피던스랑 B 발전기의 임피던스가 서로 어떻다? 같다. 둘 다 5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 발전기와 B 발전기 사이의 전위차가 즉 전압 차이가 전위차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전력의 몇 볼트 차이의 전압 차이겠다. 100볼트만큼의 전압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두 녀석이 서로 전위차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압이 큰 놈에서 전압이 작은 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순환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내부를 순환한다. 그래서 순환 전류가 있다. 그럼 여기서 자 순환 전류 IC는 결국엔 얘 입장에서 보시면요, 이 발전기 이렇게 두 대로 이렇게 통과되니까 임피던스 두 개가 어떻게 돼요? 직렬 연결된 것이랑 똑같다. 그러면 어차피 임피던스 값이 똑같이 주니까 EZS라고 적고
여기서 우리 I는 저항분의 전압이잖아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여기서 전압 차이는 몇 볼트? 100볼트만큼 전압 차이가 있다. 그럼 100을 넣어주는 거죠.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한 대가 아까 5옴이었죠. 그래서 2 곱하기 잠시만요. 2 곱하기 5 하니까 10분의 100이니까요. 10A가 정답이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 다음 19번 문제. 동기 조상기 위상 특성 곡선에서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게 흐를 때 역률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진짜 완전 꿀 문제입니다. 꿀 문제. 이거 나오면 공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 위상 특성 곡선에 대해서 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기 전동기를 동기 조상기로서 사용하면서 자, 계좌저해가 계좌 전류를 어느 정도 증가시켰더니 이때 나타나는 전기자 전류의 크기와 위상이 이렇게 변한다. 이 V 곡선이라고도 불렀죠. 이런 곡선. 그럼 여기서 전기자 전류가 지금 세로축이죠? 세로축인데 이게 가장 작게 흐를 때 얘 볼게요.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가장 작을 때 역률이 언제예요? 여기죠. 여기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을 때 여기 지점이죠. 그럼 이때 역률은 항상 1입니다. 1. 정답은 1번이에요.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게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0 고르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역률 1입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극 3600rpm인 동기발전기와 병렬운전하는 자 12극 발전기 회전수는 얼마일까요? 일단 선생님 2극에다가 3600rpm 나오려면 주파수를 계산해 보시면 60Hz가 나와요. 아까 진작에 좀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드렸으니까 딱히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동기발전기와 병렬 운전을 하겠대요. 그럼 주파수가 같아야겠죠. 그러면 얘는 12극짜리래요. 그럼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니까 P가 지금 12극이고 120에다가 곱하기 방금 구한 주파수 60Hz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600rpm이 되겠네요. 1번이 정답이겠죠. 다음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직류기 때도 좀 나왔었던 거죠. 자, 전격 전압이 220V래요. 전격 전압이. 자, 무부하로 운전했을 때 단자 전압이 V0가 253V였습니다. 전압 변동률은 얼마일까요? 전압 변동률 입실로는 무부하 단자 전압 빼기 전격 전압을 자, 전격 전압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다 곱하기 100 하시면 퍼센트로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얘가 지금 220V죠. 전격이 220. 여기도 220. 얘는 253V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요거 그대로 선생님 계산기 쳐주시면은 약 15%가 정답이 되겠죠. 15%.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삼상 동기 전동기의 토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동기 전동기 토크는 동기 각속도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출력입니다. 전동기 출력인데 동기 전동기 출력은 뭐라 쓰냐면 EV 싼 놈 있죠? 아까 공식 EV 사인 델타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서 요 델타란 녀석이 부하각입니다. 부하각. 여기서 V는 공급 전압이죠. 공급 전압. 여기서 E는 엽기 전력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공식에서 보시면 공급 전압의 크기에 비례하죠. 토크랑 이렇게.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공급 전압의 크기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은 유도 전동기입니다. 얘는 동기 전동기고, 그리고 3번과 4번 틀렸죠? 부하각이 크기의 반비례가 아니라 또 비례죠. 비례고, 그 다음 제곱이 아니고 그냥 부하각이 비례하다라고 나오면 그것도 정답이죠. 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상 동기발전기를 병렬운전시키는 경우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병렬운전 조건 크, 위, 주파, 상이니까요. 크, 위, 주파, 상. 자, 일단 그러면 상회전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파형, 전압 파형이 같은 것. 파형 요거 상회전 방향.
그다음에 발생 전압이 같을 것이 결국엔 전압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죠. 크기. 그래서 2번, 1번, 2번, 4번 다 맞네. 회전수는 없습니다. 회전수는 달라도 됩니다. 다음 24번. 동기 조상기가 전력용 콘덴서보다 우수한 점은 무엇일까요? 전력용 콘덴서는요, 말 그대로 콘덴서니까 C 값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얘는 진상역률밖에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진상역률. 근데요, 이 동기 조상기는요, L도 만들 수 있고 C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상도 되고요, 얘는 진상도 되는 거죠. 둘 다 조정이 되겠다.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는 진상밖에 못 만드니까 자, 동기 조상기는 지상률도 얻을 수 있다가 큰 장점, 우수한 점이죠. 다만 좀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고 사이즈도 크고요. 자, 다음 25번 문제. 두 대의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으로 같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위, 주, 파, 상이니까 자, 임피던스는 없었습니다. 임피던스는 없었다. 26번. 동기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동기 전동기는 정속도 전동기이고 저속도에서 특히 효율이 좋다. 맞고요. 항상 동기 속도로 도니까요. 정속도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률을 조정할 수 있다. 물론 맞죠. 동기 조상기로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세 번째. 난조가 일어나기 쉽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뭘 사용했다? 제동건선을 사용했다. 제동건선으로 난조 방지에 힘을 썼다. 이것도 있었죠. 4번. 직류 여자기가 필요하지 않다. 이게 틀렸죠. 예, 필요합니다. 이 직류 여자기라는 게 결국엔 계좌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계좌에 전원을 공급한다. 이 동기전동기는 계좌도 있잖아요. 그쵸? 계좌에 전원을 넣어준다. 그냥 전원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다음 27번.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중에 기전력에 위상차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전력에 위상차가 생기면요, 유효순환전류가 흐릅니다. 유효순환전류. 이거를 우리 유효횡류라고도 부르는데요. 유효횡류가 결국 또 동기화전류라고도 불러요. 동기화전류. 자, 위상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A 발전기 위상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가 A 발전기 거고요. 얘가 예를 들어 B 발전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요 위상 차 요만큼을 자 이제 위상차가 생겼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냐? 얘가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 그랬죠? 그럼 여기 달라진 요 위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의 위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동기화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겠다. 지워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자, 동기화 전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힘은 뭐냐? 동기화력이 생깁니다. 동기화력.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동기화력이 생겨 두 기전력의 위상이 동상이 되도록 작용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다음 28번 문제.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발전기 나왔죠? 자, 발전기에서 무부와 유도기전력보다 앞서 있답니다. 그럼 발전기에서 앞선 증자가 정답이 될 거예요. 앞선 증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8번까지 풀었고요. 29번부터 이제 다음 영상에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